2021년 실기 3회 1번 문제. 라포 형성에 필요한 이유와 라포 형성 방법 4가지를 쓰시오. 라포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편안한 관계를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상담이 발전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라포 형성을 해야 한다. 긍정적, 신뢰적, 수용적,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관계를 발전해 나가야 한다. 라포 형성 방법 4가지. 주의 기울이기, 열린 자세 유지하기, 경청하기, 무비판적 태도 지향. 2번 문제. 상담의 구체적 목표 설정 시 지켜야 할 기준 5가지. 1. 행동보다 결과 또는 성취로 진술한다.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시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내담자 가치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도달을 위한 현실적인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상담 과정의 상담 초기, 중기, 후기 해석 기법을 쓰시오. 상담 초기, 감정의 반영. 상담 중기, 명료화와 직면. 상담 후기, 구체적인 해석. 4번 문제. 내담자 반응을 해석할 때 주의사항 5가지 쓰시오. 내담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 조심스레 실행한다. 내담자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을 시 해석을 삼가한다. 상담 초기에는 감정을 반영하고 중기에는 명료와 직면, 후기에는 구체적인 해석 과정을 거친다. 즉각적인 해석이나 충고적인 해석은 삼가하고 모순은 지적하지 않는다. 가급적 내담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번 문제. 로저스가 강조한 치료자 특성 3가지. 이거 매우 중요. 매년 나옴.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와 경청,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6번 문제. 행동치료 기법 중 토큰 경제 장점 5가지를 쓰시오. 1. 표적 행동 후 즉각적인 강화 요인으로 사용 가능하다. 2. 표적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강화인을 자극 제시한다. 3. 토큰은 쉽게 분배할 수 있고 쉽게 모을 수 있다. 4. 토큰 강화인은 수량화가 가능해서 다른 행동들에 대해 다양한 크기 강화가 가능하다. 5. 수납자는 더 큰 물품을 사기 위해 토큰을 저축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기술을 습득한다. 자, 앨리스. 이게 몇 번 문제요? 7번 문제.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 5가지를 쓰시오. 1. 인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인간은 모든 면에서 유능하고 완벽해야 한다. 아니어도 되지. 3.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끔찍하고 무서운 파멸이다. 안 될 수도 있죠. 4. 위험한 일에 대해 항상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스트레스 받고. 5. 나는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해야 한다. 파도가 있죠. 그리고 추가 6번째. 세상은 항상 공평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을 때가 있죠. 8.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한 내담자 특성 5가지와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한 내담자 특성. 자기 표현 훈련 내담자 특. 1. 남의 시선을 회피한다. 2. 모임이나 회의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구석을 찾는다. 3.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만 듣는다. 4. 지나치게 변명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다. 5. 남을 칭찬하거나 칭찬받을 줄을 모른다. 이 자기 표현 훈련을 통해서 내담자가 인식해야 할 사항은 1. 나도 타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2. 나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그리고 3.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 4.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자, 9번 문제. 집단 상담의 내담자로서 집단 성원들의 적절한 자기 노출 지침,
4가지를 쓰시오. 집단 성원의 내담자 자기 노출 지침. 1. 집단 성원들은 자기 노출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 신상 같은. 2. 집단 발전 단계에 따라 자기 노출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처음부터 막 드러내면 안 되고. 3. 집단 성원은 무엇을 어느 정도를 드러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4. 집단 성원의 자기 노출은 집단의 목표와 목적에 관계가 있어야 한다. 엉뚱한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자, 11번 문제. 성인의 심리치료와 구분되는 아동의 심리치료 5가지를 기술하시오. 구분되는 아동의 심리치료 특징. 아동의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을 고려. 2. 치료 동기부여를 위한 초기 관계 형성이 중시됨. 3. 치료 과정에서 놀이 등을 통해서 아동 문제 공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된다. 4. 아동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5.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는 교사의 협조 참여가 요구된다. 애혼자만 할 수 없으니 엄마나 선생님들이 참여가 필요하죠. 자, 12번 문제. 임상심리학에서 자문의 순서. 1. 질문의 이해. 2. 평가. 3. 중재. 4. 종결. 5. 추적조사. 자, 질문의 이해, 평가, 중재, 종결, 추적조사. 질평중종추. 질문의 이해, 평가, 중재, 종결, 추적조사. 13번 문제. 시간 제한적 집단치료 주요 특징 3가지. 시간 제한적, 타임 리미트, 집단 정신치료 주요 특징 3가지. 1. 기능 수준 및 동질성을 고려한 참여자를 선정한다. 2. 대인관계 학습의 접근. 3. 시간 제한의 의도적 활용. 14번 문제. 심리평가 최종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 검사 다 끝나고 보고서 쓸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 1. 제목,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정보. 이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건 아니구나. 내담자에 대한 정보, 나이, 연령, 성별, 이런 것들. 2. 의뢰된 이유, 왜 왔는지. 3. 평가 도구 및 절차, 어떤 검사 도구. 4.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5. 생활사적 정보와 평가 결과의 통합. 그리고 6. 요약 및 재현. 자, 16번 문제. MMPI 1번, 3번, 1번 척도 중 3번이 높은 경우 4가지. MMPI 1번은 건강염려증이고 3번은 히스테리, 예민성이죠. 그 중에 3번이 높은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특징 1. 사교적이면서 수동 의존적 양상. 2. 자신 신체 불편감으로 타인을 조정하려고 함. 3. 위 호흡기 관련 계통이 신체 증상 호소한다. 배가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4.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증상이 과도하고 회피적인 대처 모습을 보임. 자, 17번 문제. MMPI2 성격병리 5요인 척도. 1. 공격성. 2. 정신증. 3. 통제결여. 4. 부정적 정서성. 5. 내향성. 18번 문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ADHD 행동치료 3가지를 쓰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1번 행동치료 1번 타임아웃. 내담자의 잘못된 행동에 강화를 주지 않음으로써 반응 강도와 출현 빈도를 감소시킨다. 2. 토큰 경제. 내담자하고 행동 계약을 체결한 후 적응 행동 시 토큰을 주어서 강화하는 기법. 심부름 하면은 칭찬하고 칭찬 스티커 주는 거. 3. 과잉 교정. 내담자가 잘못된 행동을 수행할 시 즉각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을 유도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상대방 또는 집단 성원들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자, 20번 문제. 만성질환자 재활 개입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 환자 교육. 환자에게 자신의 병을 극복해 나가는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2. 가족 교육 및 치료. 가족들에게 환자의 진단명, 그리고 예후, 대처 등을 교육하고 가족 내 긴장과 스트레스를 치료한다. 3. 지역사회 지지 서비스. 지역사회 지지를 통해서 환자 사회 생활에 대한 의학적 치료, 주거 지원, 여가 활동을 제공한다. 자, 합격! 기원 화이팅!